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효정입니다. 이 강에서는 난청의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청은 왜 치료해야 될까요? 잘 안 들리면 잔소리 안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 안 듣고 조용하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청각은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학생에게는 학습의 도구이고 직장인에게는 사회활동의 도구입니다. 손님 말을 들어야지 물건을 팔지요. 그리고 노인에게서는 지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자꾸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해야지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그럼 양쪽 귀가 아니라 한쪽 귀는 잘 들리고 한쪽 귀만 안 들리면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귀가 두 개로 태어난 것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귀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듣는 것보다 두 개가 들을 때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소음 중에서도 내가 듣는 소리만 딱 선택해서 듣는 기능은 귀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방 안에 휴대폰을 놨는데 휴대폰이 어디서 울리는지를 위치를 딱 찾아내려면 그것도 두 개의 귀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청은 꼭 잘 치료를 하셔야지 생활하기도 편하고 자동차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오해를 피할 수 있어서 난청은 꼭 잘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럼 난청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난청의 치료는 난청 질환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지요. 그래서 크게는 전도성 난청이냐, 감각신경성 난청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전도성 난청은 소리를 전달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귀에서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 고막이 떨려서 안에 있는 작은 뼈인 이소골을 통해서 소리를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이 구조까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는 수술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로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크게 주면 안에 있는 달팽이관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수술로서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죽어있는 신경을 다시 살리는 수술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보청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난청도 정도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해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심한 정도의 난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술은 이 달팽이관에 있는 신경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달팽이관에 있는 신경은 잘 못한다 치고 여기다가 인공 이식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 뼈에다가 이식기 본체를 넣고 전극을 길게 빼서 달팽이관 안에다가 전극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덮은 다음에 겉에다가 처리기를 붙이면 거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인공와우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청은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난청이 갑자기 생긴 급성기의 감각신경성 난청, 돌발성 난청이라고 흔히 말하고요. 메니엘병에서도 이렇게 돌발성 난청처럼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청기가 가장 흔한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보청기에 끼면 귀가 잘 들리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안경을 낄 때 안경을 낀다고 시력이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보청기도 꼈을 때 귀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더 크게 해서 들려주어서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그냥 귀를 사용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물어보시는 게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소리를 크게 들으니까 그럼 소음성 난청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보청기는 일반적인 소리를 증폭하는 기계와는 다릅니다. 보청기는 출력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가 오면 소리를 오히려 줄여줍니다.
그래서 큰 소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이 안 들리시는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보청기는 한쪽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보청기가 보통은 한 100만 원 이상 드는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는 거죠. 사실 한쪽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양쪽이 안 들리시면 양쪽 보청기를 같이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따로따로 듣지만 두 개가 협동해서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청기는 그 기능이나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시는 게 겉에서 보이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에다 거는 것도 있고 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난청 형태에 맞추어서 가장 내 귀에 맞게 소리를 증폭해 줄 수 있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을 하실 때는 안경이랑 좀 다르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안경은 끼고 집에 가시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보청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끼시면 처음에 끼면 불편합니다.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고 소리가 울려서 들리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는 한 3개월 정도는 보청기 소리에 적응하려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청기를 하는 곳에서는 보청기를 끼고 그냥 가시라고 하지 않고 다음에 언제 오세요를 날짜를 잡아드립니다. 보통은 한 1, 2주 정도 뒤에 다시 오셔서 보청기를 다시 조율하고 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이상하게 들리진 않는지, 울리는지, 날카로운지 이런 걸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청기를 다시 조율을 합니다. 보청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를 전체적으로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청력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또 크게 하는 것도 주파수별로 다르게 합니다.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에 따라서 증폭 정도를 다르게 하면 음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증폭된 소리에 적응하는 정도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조율을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적당한 소리 증폭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꼭 잘 끼시고 하루에 여러 시간을 끼셔야 되고요.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갈 때도 계속 끼시면서 주변의 소리를 계속 들어보려는 노력,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계속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곧 청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집에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열심히 끼시다가 어느 순간 난청이 조금씩 심해져서 보청기로도 안 되는 심한 난청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청기도 못 쓰니까 나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아우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로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이 귀에 달팽이관에다가 전극을 심게 되는데요. 보통 본체를 이 두개골 뼈의 바깥쪽에다가 심어 놓고 긴 전극을 달팽이관 안으로 심어 넣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를 덮으면 겉에서는 보이는 것이 없고요. 대신 환부가 다 아문 다음에 겉에다 자석으로 어음 처리기 500원 동전만한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음 처리기가 밖에서 오는 소리를 처리를 해서 무선으로 안에 있는 인공아우 이식기에 신호를 주게 되고 그 이식기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전극을 통해서 전기적으로 소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공아우 이식은 언제 해야 되는가? 인공아우 이식은 해당이 되는 난청 상태가 되면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청이 너무 오래돼서 신경이 전혀 안 듣는 상태로 오래되면 달팽이관에 있는 신경도 기능이 퇴화되고 뇌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청각신경도 작아지고 또 머리에 있는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도 기능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기 전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도록 그 전에 가능한 빨리 인공아우 이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청기 안 하고 인공아우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공아우는 보청기와는 달리 전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 안에 넣을 수 있는 전극의 수가 기술적으로
달팽이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경의 수만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의 주파수를 3,000개로 나누어서 각각 따로따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극을 넣는 것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20개 전후로 전극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개의 신경이 하는 일을 하나의 전극이 하기 때문에 청각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화호 이식을 하고 그 듣기 훈련을 잘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대화는 하실 수 있고 또 집에 혼자서 지내시던 난청 환자분들이 밖에 혼자서 외출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인공화호는 필요하시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수술로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 난청도 있습니다. 전도성 난청, 그렇게 이 소리를 전달하는 귀 구멍이나 바깥귀나 아니면 고막이나 소리를 전달하는 뼈에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구멍에 문제가 있으면 외이 성형술이라는 것을 하고요. 고막이 뚫려 있으면 고막 성형술로 만들어주고 이소골, 소리를 전달하는 이 작은 뼈에 문제가 있으면 이소골 성형술이라고 해서 자기 뼈나 아니면 인공물질을 사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뼈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를 듣기 위한 수술은 보통 중이염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이염 수술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CT를 꼭 찍어서 형태를 봐야 되고 청력 검사를 해서 해부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소리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를 알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나요? 를 물어보시는데 난청 그 자체에 대한 약물 치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청을 유발하는 중이염에 대해서 항생제를 쓴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약물이 잘 듣지 않고 아주 제한된 경우에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시병 같이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또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주 안에 치료를 해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갑자기 안 들린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난청에 대해서 난청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난청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셔서 잘 치료하시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